명제 봅시다. 명제의 정의는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 부르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 있을 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 판별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x 플러스 1이 3이다. 그러면 x 플러스 1이 3이다를 만족하는 x는 2가 있겠죠. 그럼 x 대신 2를 대입하면 이 등식은 성립하니까 참인데 x가 만약에 2가 아니면 이 등식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거짓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은 당연히 명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이다. 뭐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런 식이 있으면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럼 이 식은 당연히 명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저 꽃은 아름답다. 그러면 아름답다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명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제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참거짓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말하는 거고, 식 같은 경우도 방정식이 풀려서 어떤 근이 나온다면 그건 명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죠. 명제의 부정은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라고 해요. 부정이니까 뭐 납붙이는 거고요. 그거는 나피라는 표현을 씁니다. 명제 P와 그 부정 나피의 참거짓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라고 나왔는데, P가 참인 명제면 나핏은 거짓인 명제, P가 거짓인 명제면 나피는 참인 명제. 뭐 너무 당연하겠고, 나피에 낫이 붙으면, 낫에 낫이 붙으면 원래 명제랑 똑같아지는 것도 뭐 당연하겠죠.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판별이 될 때,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나 식이 변수에 따라서 참거짓 판별이 될 때 이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건에 대한 얘기는 뭐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진리집합은 뭐냐면 px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그러니까 px라는 명제가 조건이 px라는 조건이 참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수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싹 모아서 집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린 진리집합이라는 표현을 쓰죠. 조건의 부정은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조건 P의 부정이라고 하고, 아까 나피로 나타낸다고 했고요. 진리집합 같은 경우는 나피는 P가 아닌 거니까 P의 여집합의 형태로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그 밑에는 P 또는 Q라고 나오면 또는이기 때문에 합집합, 그리고면 교집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집합을 활용해서 결과를 구해낼 수가 있죠. 다음 명제인 것을 찾고 그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시오 라고 나왔죠. 소수는 홀수이다. 소수는 홀수입니까? 아니죠. 2는 소수이지만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 따라서 소수는 홀수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1번은 당연히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2번에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모든 삼각형은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범위를 풀면 얘는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의 범위를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x를 대입하면 참이고 아니면 거짓이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아닌 겁니다. 실수원체 집합 PQ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나타내시오 그랬으니까 얘를 집합으로 나타내주면 되죠. 근데 지금 x가 실수기 때문에 개수를 셀 수가 없어서 아마 그냥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낼 수는 없을 거고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주면 될 겁니다. 그럼 나피라면 p가 아닌 거니까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4보다 크다라고 써야겠죠. 그럼 x바라고 써주면 되고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진리집합이니까 집합으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물론 또는 이라고 써주는 게 맞고요. 두 번째 건 나피죠. 나피니까 P의 여집합이고 또는 Q예요. Q니까 Q하고 나피의 합집합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둘을 합해 놓은 겁니다. 그럼 나피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X는 4보다 크다가 될 거고, Q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거나 X는 5보다 크다가 될 테니까 둘의 합집합을 구해주면 요놈하고 더 큰 집합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두 개를 써주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X가 3보다 작다, x가 4보다 크다 정도 써주면 되고, x바 써주고 집합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항상 발 왼쪽에 집합의 연소라고 했었죠. 그리고기 때문에 p 교집합 q의 여집합의 형태를 찾아내면 되죠. p 교집합 q의 여집합.
근데 이거는 집합의 선생님 진리집합으로 바로 나타내 봤는데, 얘를 우리 집합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P 차집합 Q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P하고 Q의 교집합 부분을 뺀 나머지를 써주면 됩니다. P하고 Q는 P를 먼저 나타내주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1이 되고 여기가 4가 되겠죠. 여기 채워주면 되고요. Q를 나타내면 3보다 작다가 되니까 3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5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럼 교집합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됩니까? P 차집합 Q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범위를 써주게 되면 x가 여기라는 건 이제 이 부분까지 3이 이 꼴이 빠져 있기 때문에 3보다 크거나 같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를 말하는 거고, x바 쓰고 이제 닫아주면 될 것 같아요. 진리집합은 결국 집합으로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뭐 편하게 풀 수 있죠. P면 Q이다. 이거 보시면 두 조건 PQ,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P면 Q이다를 기호로 이렇게 써요. P면 Q이다. 그리고 P를 가정이라 부르고 P면 Q를 결론, Q이다. 이렇게 가정과 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왼쪽을 가정, 오른쪽을 결론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참이 되면요, P를 대입했을 때 Q가 성립하는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참거짓을 판단할 때는 진리집합으로 판단해서 Q라는 집합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결론이 앞에 있는 가정을 포함하는 모양새를 따르게 되면 이때는 뭐다?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참거짓을 판단할 때는 명제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 진리집합으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는데, 진리집합으로 판단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 모든 문제들이 다 진리집합으로 판단되지는 않고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 x가 3의 배수, 3의 양의 배수고 6의 양의 배수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6의 양의 배수가 3의 양의 배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거짓이 됩니다. 반대 방향 성립하니까요. 방정식 왼쪽을 풀면 x는 얼마가 나오죠? x는 1하고 2가 나오는데 이 범위가 당연히 1, 2를 포함하고 있죠? 그럼 얘는 참인 명제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왼쪽이 가정, 오른쪽이 결론. x, y가 모두 무리수래요. 더하면 무리수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누가 누구를 포함한다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x가 무리수니까 만약에 루트 2였다고 생각하고 y는 마이너스 루트 2였다고 생각을 하면 이 둘을 더하면 0이 되니까요. 0은 무리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3번은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1번과 3번이 거짓인 명제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모두 구하시고 그랬으니까 진리집합으로 표현한다면 P의 여집합이 Q에 모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 말하는 거거든요. 바깥쪽 말하니까 지금 여기서는 4, 5, 8, 6, 10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중에서 P의 Q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원소는 뭐 있죠? 6하고 10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60 때문에. 그래서 거짓 원소는 6과 10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거짓을 판단할 때는 포함관계로 판단하는 게 가장 쉬워요. 진리집합 PQ일 때 얘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뒤에서 앞에 그 포함해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P의 여집합이 될 거고 Q 정도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Q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이 안쪽에 그냥 P의 여집합이라는 집합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바깥쪽으로 전체 집합이 있는 거고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이런 상황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바깥쪽은 P가 되는 거죠. 그러면 Q가 P를 포함할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P니까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1, 2, 3번을 써볼게요. 그러면 Q라는 것은 당연히 2와 3이 되는 거고, P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1이 되는 거고, P라는 것은 2, 3이 되겠죠. 2와 3이 될 거고, Q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3번이 될 겁니다. Q를 잘못 썼네요. 1과 2가 되는 거니까, 그죠? 1과 2가 되죠. 그리고 1과 2가 됩니다. Q는 1하고 2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한번 봐보죠. P가 Q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P는 2, 3인데 Q는 1, 2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쉽다 그랬지. P 교집합 Q. 그럼 P와 교집합, P하고 Q의 교집합이 있냐 물었는데 당연히 2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집합은 아닌 거죠. P 합집합 Q니까요. P가 2, 3이고 Q가 1, 2니까 합집합이면 1, 2, 3이거든요. 답은 4번이 되겠네. P하고 Q는 당연히 같지 않고 이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 써놓고 문제 풀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어요. 또 참이 된다고 했으니까 뒤에서 앞에 걸 포함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P가 마이너스 2에서 어디 사이입니까? A 플러스 1 사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 플러스 1이 여기쯤 있겠죠. 써주면 되고 Q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건 대소는 이렇게 성립하게 될 거고, 바깥쪽에 있는 게 포함이 돼 있고 안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둘은 등호가 돼도 어차피 서로를 포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등호 집어넣는 건 마지막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제 포함을 하는 집합이 포함 당하는 집합하고 둘을 비교했을 때 포함 당하는 건 이 꼴이 들어가 있고 포함하는 건 이 꼴이 없는 경우, 그 경우만 등호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들어가 있거나 둘 다 안 들어가 있는 건 당연히 등호를 집어넣으시면 되고, 포함하는 쪽은 이 꼴이 있는데 포함 당하는 쪽은 이 꼴이 없으면 그때도 넣으면 되는데, 아닌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다 이 꼴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되니까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여기는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답은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나피라고 했으니까 p의 여집합을 써주게 되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다가 되겠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될 테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q가 나피를 포함해야 되니까 바깥쪽으로 그려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a-를 써주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여기는 a 플러스 6을 써주면 됩니다. 대소 관계상 이렇게 관계가 성립하는데, 여기는 바깥쪽에 이 꼴이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고요. 여긴 바깥쪽에 이 꼴이 없으니까 그냥 두면 됩니다. 그럼 옆으로 넘기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될 거고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가면 돼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 보면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P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했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P다. 그러면 P하고 전체 집합 U가 같으면 당연히 참이 되는 거고, U와 P가 서로 같지 않으면 거짓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들은 선생님 지금 써놓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문제 보시면서 문제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보면서. 그리고 모든을 부정하면 항상 어떤이 되는 거고, 어떤을 부정하면 당연히 모든이 되고, 그리고 and를 부정하면 or가 되고, or를 부정하면 당연히 and가 되게 될 거예요. 자, 문제 보면 U의 집합은 이렇게 5개의 원소를 갖고 있고, 보기에서 참인 명제를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모든 x에 대해서, 이 5개 x에 대해서 대입하면, 여기 지금 보면요, 옆으로 넘기고 나눠주면 되니까 x는 3보다 작다가 나올 거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x는 3보다 작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x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다가 되는데, 하나의 원소만 성립하면 되는데 이 5개의 원소 모두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니은은 당연히 틀린 거죠.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될 테니까, 그럼 따라서 부등식을 풀어주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가 되겠죠. 2보다 큰 원소는 없지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원소 마이너스 2가 있거든요. 어떤 원소에 성립하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얘기.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거니까, 그럼 모든 원소는 아니죠. 이 둘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리을은 틀린 겁니다. 모든 어떤 이렇게 풀어가면 돼서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어요. 이제는 역과 대우가 나오는데, 예전엔 이까지 있었는데 이는 지난번 교육 과정에서부터 없어졌죠. 역은 뭐냐면 자리를 바꾼 거예요. P가 조건이고 Q가 결론인데 조건과 결론의 자리를 바꾼 걸 역이라 부르고, 대우는 그 역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양쪽에 낫을 붙이는 거, 그죠? 부정을 해주는 것을 대우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원래 명제가 참이잖아요.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반드시 참이에요. 그러니까 원명제가 참인 걸 밝힐 때 대우명제가 참인 걸 밝혀줘도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포함관계 이용하면 되죠.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건 Q가 누구를 포함했다는 얘기입니까? P를 포함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명제가 참이 된다는 건 P의 여집합이 누구를 포함하면 되죠? Q의 여집합을 포함하면 되죠. P의 여집합은 이렇게 진리집합을 만들었을 때 P의 여집합은 여기 1, 2, 3번 쓰면, P의 여집합은 뭘 말하는 거죠? 2하고 3을 말하는 거고요. Q의 여집합은 3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포함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이용하면 참 거짓을 판단할 때 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라고 나왔죠. 역과 대우는 그냥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역을 쓰라고 하면 두 개 자리를 바꾸면 돼요.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면 이 될 거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and입니다. 그리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써주면 되고, 여기서 대우를 구하라고 하면 이거에 낫을 붙이면 되니까
x 플러스 y가 2보다 작으면 x가 여기 end였죠. 그러니까 x가 1이거나가 되겠죠. y가 1보다 크다 라고 쓰면 되죠.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역과 대우 문제 쓰는 거 문제 없을 테니까 혹시 궁금하면 갖고 와서 따로 질문하기로 하고, 참거짓을 판단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묻는데 1보다 크거나 같은 두 원소를 더하면 당연히 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근데 이거에 역을 쓰게 되면 두 원소를 더했을 때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한 원소가 3일 때 한 원소가 마이너스 1이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역은 거짓이고 대우는 참이겠네요. 원래 명제도 참이니까 대우는 당연히 참이죠. 근데 지금처럼 낫이 많이 붙어 있는 경우는 원래 명제로 푸는 것보다는 대우 명제로 문제를 푸는 게 편하거든요. 대우를 써주면 자리 바꾸고 납 붙이고 x는 1 그리고 y는 2가 될 거고, 이거 이면 x 곱하기 y가 2다가 될 겁니다. 그럼 둘이 1, 2가 되면 곱하면 2가 맞죠. 그러니까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당연히 원래 명제 참이고 대우도 참이겠죠. 그럼 역명제를 구하라고 하면 이명제의 역을 구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명제, 역명제를 구해서 결과를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x, y가 2이면 x는 1 그리고 and y는 2가 성립하냐는 얘기인데 이것도 당연히 틀렸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얘는 맞았다 라고 쓰면 됩니다. 마지막 3번은 A 합 B가 B를 만족한다라는 건 합했을 때 B가 나왔으니까 B가 A를 포함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같은 얘기가 되면 이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해서 서로를 포함할 수 있는 거라 이거는 원래 명제도 참이고 그리고 역명제도 당연히 참이 될 겁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자, 두실수 xy에 대해서 둘을 더해서 3보다 작으면 x가 a보다 크거나 y가 1보다 크다가 참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또는이 붙어 있는 게 좀 그래서 여기에 대우명제를 써주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 더하기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주면 아무래도 문제 풀기 편하죠. 왜냐면 이 둘을 더해주면 되니까요. 그러면 x 더하기 y가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 더하기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럼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대소비교가 지금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3이 되려면 선생님 지금 주어진 명제에 대우 명제를 구했고 그 대우 명제 참고해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x 플러스 y가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데 3보다 작거나 같다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1과 3은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되겠죠. 그럼 옆으로 이항을 해주면 a의 최대값은 2가 되겠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3단 문법은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일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니까 P이면 R이다가 참이다가 되는 것을 3단 논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같은 것이 있으면 명제로 연결해 주면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처음 주어진 명제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래요. 근데 이 명제가 참이니까 이 명제 대우 명제를 써도 참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Q이면 R이다가도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P면 Q고 Q면 R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P면 R이다도 참이 됩니다. 그러면 이명제 대우 명제도 당연히 참이니까 not R이면 not P다도 참이 될 거고요. 아까 처음 주어진 이명제 대우 명제도 참이죠. not Q이면 not P다도 참이 되겠죠. 그리고 원래 명제 주어진 명제 대우 명제 Q이면 R이다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참이 명제 지금 4개를 끌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참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대우를 써도 되죠. 근데 여기 똑같은 게 있으니까 여기도 참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참이 되려면 not을 붙여줬을 때 대우를 써주면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P면 P가 R을 포함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밑에 보다시피 R이 P를 포함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네요. 여기도 not을 붙여서 대우를 구해주게 되면 P면 Q다가 성립해야 돼서 Q가 P를 포함해주는 상태가 돼야 되니까 이 얘기도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될 거고, Q이면 나달이다 그랬으니까 이건 포함관계가 당연히 나올 수가 없죠. 아래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명제의 마지막 얘기가 되는데요.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에서 P면 Q이다가 참이 되면 이럴 때는 충분조건이라고 합니다. P에서 화살표가 가고 있죠. 그러면 P가 충분하니까 P가 은는이가 붙는데 얘를 주어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뭔가를 준 거니까
충분하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필요 조건은 화살을 이렇게 사람이 맞게 되거든요. 화살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화살이라고 생각하면 맞으면 피난다 이렇게 외워도 돼요. 그래서 피가 주어라고 생각하고 주어가 충분하니까 주고 아니면 필요하니까 받고 라고 생각해도 되고, 맞으면 피난다 라고 외워도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다 왔다 갔다 하는 걸 필충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포함관계로 봤을 때 충분 조건이면 이렇게 포함을 하겠죠. 필요 조건이면 이렇게 포함을 할 거고요. 필요 충분 조건이는 양방향 다 포함하기 때문에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했을 때 필충 조건은 P와 Q가 같은 집합이 돼야 합니다. 마지막 얘기,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X는 0보다 작고 얘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뒤에 걸 풀면 아니죠. 여기가 마이너스 붙어야 되니까 실수했네. 얘는 X가 0보다 작다가 아니고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화살표는 이렇게 갔을 거거든요. 그럼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이게 3이기 때문에 무슨 조건이 됩니까? 화살이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무슨 조건? 그렇지,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 조건.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0이라면 x, y가 모두 0이란 얘기고, 절대값에서 절대값 y가 0이라면 실수라면 x와 y가 모두 0이란 얘기죠. 그럼 두 조건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이거는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면 어느 변이든 두 변의 길이가 같을 텐데, 정삼각형이 된다면 이등변이면 정삼각형이 될 수는 없지만 정삼각형이면 이등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살표가 같으니까 얘는 필요 조건이구나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니까 화살을 얘가 맞았겠죠. 그럼 여기서 자리 바꾸고 not을 붙여주면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그럼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Q라는 집합이 누구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P라는 집합을 포함하고 있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가 Q를 포함하는 것을 여기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찾아내면 되겠죠. P가 교집합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돼야 되겠네요. 마지막 1번, 13번에 1번, P를 그려보면 또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려보면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5 사이라고 체크해주면 되고,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a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근데 이게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하면 화살이 이렇게 가겠죠. 그럼 포함관계는 이렇게 나왔을 테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써주면 되고 여기다가 플러스 a를 써주면 됩니다. 대소관계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양쪽 다 이 꼴이 들어가 있으니까 등호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이걸 옆으로 넘기면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둘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둘 다 나디꼴이 붙어 있죠. 나디꼴이 붙어 있으면 대우를 써주는 게 문제 풀기 편해요.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면 x 플러스 3이 0이다인데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9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a 플러스 27이 되죠. 얘는 이꼴 0이니까요. 이 방정식 풀면 a가 4가 됩니다. 그럼 a 대신 4를 대입했을 때 x가 3이면 이 등식을 만족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명제가 처음 나와서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보고 그리고 집합으로 풀어가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편하게 풀 수 있어요. 학교 내신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게 나오겠지만 배울 때는 좀 편하게 일단 배울 수 있으니까 난이도 높은 문제도 고민해서 나중에 풀어보시고 지금 기본기를 좀 잘 쌓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